작가님 안녕하세요. 이 작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씀 편하게 하세요. 네. 저희가 얼마 만에 뵌 거죠? 네, 전화 통화 자주 하고 본 거는 그래도 한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자주는 아니죠. 작가님 그러면 지금 개인전 2년 만에 하신 거라고 그죠? 네, 2년 만에 한 거예요. 2년 만에 하시고 그 전에 또 그룹전은 계속 하셨고 그죠? 그렇죠. 그럼 이번에 전시 어떻게 이루어진 거죠? 이번에는 제가 모교이기도 하고 세종대학교 여기 미술관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네. 여기서 이제 전시 의뢰가 들어왔어요. 심사한다고 들었습니다. 아무나 전시 하는 거 그래요? 아니라고. 그렇구나. 네, 파괴사님이. 그거 몰랐어요. 네. 따로 이제 작업실로 연락이 와가지고 작업실로요? 작업실에 오셨었고 그렇군요. 그래서 거기서 전시 기획을 해서 이번에 전시하게 됐어요. 그러면 이전에 보지 못한 작품도 꽤 많거든요? 지금 네. 이 전시는 35년 전 작품부터 이제 최근 작품까지 쭉 도상이 나와 있는 것. 소위 네. 말하는 제가 그 동그린이라고 네이밍이 지어졌지만 네. 걔가 나와 있는 것만 모아서 그거에 약간 변천사를 갖다 보여주는 전시예요. 제가 뭐 초창기부터 했던 작품들 조금씩 보여서 제 작품에 이렇게 약간 역사라면 좀 우스운데 회고전이 아니니까 이제까지 인생의 회고전이죠. 그렇죠. 네. 어떤 갤러리에서 그렇게 한번 기획해보면 좀 재밌을 전시가 되겠다 해서 지금 전시가 이루어졌어요. 지금 보니까 작가님 제자들도 예, 계시고 그죠? 예. 네네. 주로 순서대로 되어 있나요? 아니면 네네네. 그러면 보기 또 편하네요. 네. 이 작품이 첫 개인전 포스터라고 그죠? 첫 개인전 포스터. 그때 흑백 시대였어요? 작가님? 그때는 흑백 시대가 싸게 하려고 이렇게 했겠죠. 그런 거요? 기억이 잘 나진 않아요. 친구가 해줬던 거예요. 옛날 사람이라서 그런 거 아니고요? 그때도 칼라 시대긴 했어요. 그러네 91년도면 네, 칼라 시대인데 아마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했을 거예요. 이게 작가님 옛날 작품이에요? 이거는 작가님? 제 대학교 3학년 때 모습. 라커 스타일이네요? 그때가 전시했던 네, 도록들을 그죠? 흘러온 시간들을 보여주는 전시에서 네. 도록을 이렇게 약간 비치해놨어요. 전시 엄청 많네요. 이때까지 다 개인전이에요? 다 개인전들. 다 도록들이죠. 네, 도록들이고. 옛날 레트로 감성. 그렇죠. 여기가 결혼 전에 개인전 했던 거. 순서대로 얘기해요? 네, 순서대로예요. 여기에서 제일 인상 깊은 전시 도록이 어떤 거예요? 이거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전시하면서 네네. 작품에 대해서 약간 좀 개념이 잡히기 시작한 때였던 것 같아요. 지금하고 또 다르네요. 네, 다른 이제 약간 조형적으로는 좀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이- 재료도 다르고. 이때 시리즈 오늘 이번에 있나요? 네, 있어요. 2점 정도 네네. 있어요. 이때 있는 것도. 역사네 역사. 이 작품은 제가 작업실에서 본 그 네, 작품들이네요. 맞아요. 그죠? 이번 전시 카탈로그이고 마지막. 네, 말씀 편하게 하세요. 알았어. 평소대로 하세요. 대화하는 것처럼. 재밌네. 이거 언제 작품이에요? 이거는 1999년도. 이 작품이 어디 있었어 이때까지? 작업실 2층에 창고에 이거요? 2층에 그때 안 보였는데? 박스에 쌓여 있었으니까. 가려 있었군요. 이거 되게 재밌네요. 눈에서 막 눈물이 흘러 내려오는 건데 이때가 이제 지금은 그냥 일반 페인팅 아니면 이때는 인두로 작업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인두로 태운 작업들이에요. 그리고 이때 이제 몸이 많이 망가졌지. 디테일이 다르네요. 태우고 뭐 약하게 태우고 해서 이제 약간 질감들을 나타내는 것들이고 그때 이 작품으로 조금 알려졌다 그래야 되나? 약간 좀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때 작품들이 좀 나한테 인상적으로 남고 좀 애착이 가는 작품이에요. 그럴 것 같아요. 예. 이거 무슨 실이에요? 이거 그냥 무명실인데 무명실이에요? 무명실 내가 그냥 흑으로 염색한 거. 이거 엄청 비주얼이 세네요. 이때는 이 눈물 작업들을 좀 많이 했어요. 눈물 시리즈예요? 눈물실 나오는 작업들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치 폭포수처럼 떨어지는. 폭포수 요게 장례식 풍경이거든. 장례식이에요? 내 스승 이제 백순남 선생님이라고 좀 자살을 하셨는데 장례식 가서 느낌을 표현한 거. 그래서 이 그림이 뭔가 나한테 죽음에 좀- 관해서 그치. 그런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군요. 되게 존경하는 스승님이셨. 유일하게 스승이라고 생각했던 분이 데미지가 되게 컸겠네요, 정신적으로. 좀 그랬고 지금도 생각이 많이 나니까. 그렇군요. 참 스승. 예술이라는 실마리를 알려주셨던. 그런 분이군요. 되게 큰 사건이 있었군요. 작가님 옛날 작품 좋네요. 그 말 뜻은 뭐야? 그렇다고요. 이런 거 좋아. 지금도 좋은데 옛날 작품도 좋다는 얘기죠. 근데 이거는 못 본 사람이 되게 많아서 재밌어 하더라고. 최근에 것만 봐서. 재밌어. 네, 그래서 새롭게 좀 보이나 새롭게 봐요. 느껴지고. 신작 같아요, 오히려. 여기 이거 현실 5년 작품에 깜짝 놀래. 이게 약간 그 다음 세대. 요거는 2000년 작품. 2000년대 좀 됐네요. 그죠? 결혼하면서 25년 전 작품입니다. 결혼하면서 뭔가 바뀌었나요? 좀 컬러가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뭔가 컬러가 들어가고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여유가 아니고 여유는 아니고요? 뭐냐면 네. 이 컬러가 저런 거였거든요. 오히려 이전 작품에 이렇게 무채색 계열의 작품은 안정돼 있는 상태였던 것 같아요. 오히려 30 몇 년 동안 모르는 사람을 살다가 같이 사는 어떤 불안감 같은 것들이 색감으로 나타난 거예요. 오히려 불안한. 다른 존재인데 네. 같이 사는 거야 어떤 공간에. 네. 그럼 되게 이상하잖아 그게. 사모님이 그 얘기를 안 좋아하지 않을까요? 안 좋아하는데 내가 아침에 일어날 때 맨날 깜짝깜짝 놀라는 거야. 침대에서. 익숙하지 않아서요? 익숙하지 않아. 그게 얼마 동안 갔어요? 한 2년 정도? 2년 정도 기분 이상했어요?
일어날 때보다 깜짝 놀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혼자 오래 살아가지고 옆에 누구 있는 게 잘 적응이 안 되는 거지. 아 그래요? 이거 약간 성조기 느낌인데요? 요거는 이제 저기 아프가니스탄 전쟁 때, 이때가 이제 아프가니스탄 약간 시대를 전쟁. 반영한 네. 그런 스타일이구나. 내 그림은 전체적으로 약간 사회에 큰 사건들 벌어지면 항상 반영이 돼. 네, 뭔가 그게 부조리 이런 걸 될 수밖에 반영한다고. 없고. 자본, 권력. 그렇지. 그때 이제 이게 아프가니스탄을 침공은 아니고 명분상으로는 거기를 평화의 유지군이라고 말해 연합군이라고 있었어.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뭐 영국, 뭐 유럽 국가랑 다른 나라 다 이렇게 연합해가지고 한국가에 들어가서 뭔가 평안하게 해주겠다고 들어가는 거야. 얘네들은. 네, 알아요. 제 들어가지만. 동기가 그때 그 시대예요. 아, 군대 그랬구나. 파병 갔던 시기가 군대 시기예요. 근데 동기들이. 이게 나중에 알고 봤더니 석유 전쟁이었잖아. 이권 그리고 전쟁이니까. 그때도 얘기는 그거 있었다고 그러는데 네, 네. 나는 그렇다고 생각했었거든 그때도. 네, 네, 네. 근데 결국 그렇게 밝혀졌어. 그러니까. 거의 다 전쟁이 그렇잖아요. 알고 그렇지. 보면. 네. 평화가 아니라. 그렇지. 결국 안에 보면은 또 돈이 관여된 것들이 되게 많아서. 요즘 시기에 그러면 작업할 게 많겠네요. 그지 요새랑도 맞는 작업인 것 같아. 어떻게 보면 개념적으로는. 요즘에도 뭔가 사건이 많으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렇고 우리나라는 완전히 뒤집혔으니까. 다 뭐 힘을 갖기 위한 것들이니까. 근데 자본주의에서 힘은 돈이잖아. 그렇죠. 눈에서 뭐가 막 눈물이 떨어지네요. 피눈물이네요. 이것도 이제 요 시기에 같이 만든 건데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벌어지는 일도 가만히 생각하면 너무 슬프잖아. 2007년도 작품. 그때 국방 이런 문의랑 아 그러네요. 그런 것들이 있는 전쟁. 것들은 이제 그때 거의 그때 그린 작품. 이때부터 이미 재료가 한지였나요? 한지 인두질 다음부터 한지였지. 이거 변색 안 돼요? 지금 그 색 그대로. 아크릴 물감이니까. 아크릴 물감은 햇빛에 노출 안 되면은 거의 뭐 그냥 간다고 보면 되니까. 네. 그리고 암만 좋은 물감도 쓰는 거에 따라 다른 것 같아. 아 그래요? 그지. 물감 암만 좋은 것도 갑자기 두껍게 써버리면 그거는 좀 문제가 돼 항상. 얇게 여러 번 칠하면은 문제될 게 거의 없지. 아 여러 번 얇게 칠하는 그렇지. 스타일이세요? 그래서 이렇게 뭐 하나만 8번, 10번 정도 칠하니까. 아, 10개에서 여러 번. 10개에서 코팅을 시키는 개념이니까 약간 두툼해 보이는데 실제로 굉장히 얇다고. 색깔 칠하는 게. 여기 약간 어항 약간 그런 느낌이네. 뒤에서 보면은 어항이 있고 뒤에 이제 어떤 존재가 이제 그 세계를 바라보고 있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어항이 그때 생각했던 이제 글로벌 지구였어. 지구 안에 사는 사람들. 근데 바깥에서 못 보니까 지구 안에 저렇게 어렵게 이제 수영 계속 하면서 살고 있는데 밖에 어떤 거대한 나 아니면은 신, 그러니까 어떤 신이 지구의 세상 사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되게 슬퍼하는 풍경이에요. 나는 이제 개인적으로 기독교니까 그 신이 세상을 바라볼 때 전쟁 일으키고 맨날 아웅다웅 싸우고 이런 것들을 되게 슬퍼하겠다라는 생각에서 그림을 그린 거예요. 아니 이거 보니까 보스의 쾌락의 정원 작품의 바깥의 패널에서 절대자 신이 바깥에서 유리관 막힌 지구를 바라보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거랑 똑같은 개념이야 지금 말하는 거랑. 그거 영향 받은 거 전혀 아닌 안 것 같은데. 받았지, 근데 전혀. 그게 천지창조를 그린 거긴 한데 그러면은 근데- 비슷할 수 있지. 근데 절대자 신의 말씀에 전달이 안 되는 상황을 표현했다는 해석도 있겠어. 이게 어떤 유리나무가 유리가 잘 가려져 있어가지고. 그게 지구본이거든요. 그러네.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이거는 갤러리 전시통에서 인스타에서 많이 전시 봤어요. 이거 많이 했던 거고. 그때 이것도 벌써 10년 넘었네요. 10년 넘었지. 전쟁을 많이 다뤘네요. 전쟁도 있고 저게 가면이랑 비슷한 건데 옷이야 옷. 직접적으로 말하니까 우리 나갈 때 거울 보고 막 차려입고 나가잖아. 막 제 옷 왜 저렇게 이상하게 입고 나왔어? 그래도 계속 차려입고 나온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난 이제 약간 위장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야. 뭔가. 위장이요? 사람들한테. 그리고 또 뭐 예를 들어서 높은 사람 만나면 약간 양복을 입을 수도 있고 차려입고 나가고 연인을 만날 때도 약간 입고 나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뭔가 이렇게 나를 위장시키는 그래서 그걸 위장복으로 다 표현을 한 거죠. 아 그러네요. 은폐. 그런 것들이 사실은 다 본질을 가리는 것들이거든 어떻게 그러네요. 보면. 나도 모르게 이제 편견을 갖게 만드는 것들이고. 작가님 부대 어디셨어요? 나는 정경. 아 정경이셨어요? 나 때가 나 8호학번이니까 그때 소요 사태가 굉장히 많았었잖아. 아 그 시기를 갖고 그때 학내 사태 엄청 많이 일어나고 막 그럴 때. 의도치 않게 시민들이랑 그렇지, 붙었지. 나 여기서 돌 던지다가 거기서 네. 막은 거지. 그런 사람 되게 많아. 작가님도 좀 다쳤나요? 그치, 많이 난 인천에 있었고 인천이 되게 심했었거든 그게. 못 막으면 또 구타당하니까. 그럼 구타 엄청 심했지. 이거는 다음 시대네요. 컬러가 없네요. 이거는 많지가 않네요. 이때는 이제 생로병사에 대해서 작업을 좀 했던 때. 문자도인데 요 밑에 라인을 보면은 요거는 살생자고 한문으로, 여기는 이제 늙을로자고, 저기는 이제 병자고 해서 그런 느낌의 어떤 인간의 두상, 머리가 변해가는 두개골. 것, 개념이 변해가는 것. 나이가 들수록 그래서 이제 죽음에 또 생로병사가 있어야 되는데
사는 또 그릴까 말까 막 고민하다 사는 좀 없는 세계 아니야? 약간 그거는 제외하고 이제 생로병까지 그림을 그린 거지. 노자에 보면 이마 같은 데 이렇게 주름 모양도 있고 약간 상징적인 어떤 것들을 넣어서 도상학적으로 그린 거 같아. 작가님은 평면으로 그리는 이유가 있나요? 저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 설치를 하고 싶은데 그런 걸 제가 그걸 딱히 하고 싶다는 건 아니었지만 네네. 병행을 하고 싶은데 설치를 하려면 예를 들어서 내가 금을 하고 싶어 못 하잖아 돈이 없으니까 네. 대체용품을 해야 되잖아 근데 대체용품을 하기가 싫은 거야 그리고 가장 저렴한 시각 예술화를 시킬 수 있는 게 난 평면 작품이라고 생각해 평면? 평면 작품 그러니까 평면 안에서 양감을 넣는 그런 고전 스타일이 아니라 약간 평면 스타일, 약간 미니멀리즘 계열로 하는 그렇지 그런 그것도 그렇고 명화법이 없는 그런 평면 스타일로 하는 그렇지. 그런 게 의도가 예. 있었네. 아니면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니 그 왜냐하면 성향인가요? 내가 이제 화학과도 다녔지만 디자인 공부도 한 2년 정도 했었거든 네네. 그러니까 디자인적인 요소가 내 머릿속에 있는 것 같아 회화랑 디자인이랑 결정적으로 다른 게 거리감 이런 거거든 색채감도 있지만은 네. 뭔가 디자인은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인 구성 자체를 갖다가 상업적인 어떤 측면이 개입이 되잖아 근데 네. 회화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잖아 반대잖아 그러면은 회화는 쓰는 사람에 따라 가지고 한 곳에 집중적으로 할 수가 아닐 수도 있어 근데 나 같은 경우는 둘 다 약간 조금씩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렇게 믹싱이 된 것 같아. 그럼요. 그래서 도상 자체가 약간 어떻게 보면은 원근법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그냥 굉장히 미니멀하게 칠해진 거야. 그래서 그것들이 약간 이상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 이상한 건 아닌데 작가님의 약간 그 어쨌든 성향이잖아요, 그죠? 이상하다기보다 독특한 거지. 약간 미감이 약간 독특하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회화과에도 사실은 적응이 잘 안 되고 회화과 교수를 왜 너 이거 여기 틀렸어 막 그럴 수가 있는 그림들이고. 근데 이게 또 디자인과로 간다 그러면 디자인과에서도 약간 살짝 긁힘 당하는 그림일 수도 있는 약간 거거든. 중간에 또 어떤 불규칙함이 있긴 하죠. 그렇지 그거 네. 내화시킨 것 같아. 내가 공부한 것들이 믹싱돼서 나오는 이미지들인 거 같아. 네, 제가 봤을 때는 서양 미술사의 관점에 보면 제가 봤을 때는요 차가운 계열인 것 같아요. 구상이긴 하지만 거기에 약간 미니멀리즘이 섞인. 또 믹싱되고. 근데 작가님 성향 봤을 때 다른 작가님들 비해 더 지저분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지. 평소에도 약간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깔끔하게 뭔가. 그게 그냥 여기에 나오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건 성향이니까 눈물이 일관적으로 나오네요. 지금 펴보고 나도 되게 놀랬던 게 기저에 깔려 있는 게 물질적으로는 눈물이고 슬픔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이거는 의도한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온 자연스럽게 거니까. 이렇게 된 거야. 작가님 눈물이 없는 편이잖아요, 그죠? 눈물이 그러니까 물리적인 눈물은 없는 편. 항상 우울하지 약간. 아 그래요? 항상 우람에 깔려 있어요? 베이스에는 그게 있지. 아 그러세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 조건이. 조건이요? 내가 그림을 하려고 그러는데 화학과에 있지. 근데 몸은 그림을 그리고 욕망에 막 불타오르는 거야. 그럼 네. 모든 게 매치가 안 되잖아. 이게 뭔가가 맞아떨어지는 게 없는 거야. 네. 그렇다고 뭔가 물질적으로 풍부해서 다시 공부해서 외국 가서 공부할까? 그것도 그 처지도 안 됐었어. 그러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그림을 그리고 싶었어. 근데 그게 예술인지도 몰랐어 그때는. 네.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고 싶은 거야.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내 몸 여기에 걸쳐져 있는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내 인생은 약간 좀 우울한 약간 그런 게 깔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 자체가 내가 약간 이렇게 떨어지는 이방인 같이 생각이 드는 거야. 네. 뭔가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 거라고 전혀 없어버리니까 기저에 슬픔 같은 것들이 깔려 있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상황적인 것 같아. 그거는 의도했다거나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 이 작품 다른 전시에서 많이 본 것 같아요. 또 운중하라에서 개인연애. 네, 그렇죠, 그렇죠. 이 작품도요? 같이 했었지. 그때 운영을 왔었잖아, 그때. 왔었죠, 그렇죠. 그때 유근택 작가님 그때 오셨고. 맞아. 여기부터는 우울한 어떤 거 아니면 뭐 페르소나 아니면 뭐 내재되어 있는 핵심 주제가 돈이에요, 돈. 돈 맞아요, 그때 말씀하셨어요. 황금. 황금. 근데 황금이 또 여러 의미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포함돼. 그러니까 그거는 좋아한다? 나빠한다? 그 개념이 아니고 그냥 필요한 거잖아. 그렇죠, 필요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필요성을 넘어섰어. 이제는 그게 경쟁이고 무슨 그렇죠. 약간 좀 그렇게 돼버려가지고. 그게 권력이니까. 그렇지. 그리고 약간 이것도 문자도 같네요. 근데 이거는 이제 자세히 보면 머니예요, 머니. 아 머니 그쵸, 영어로, 문자 맞죠. 머니인데 문자 쓴 거. 진짜 재밌네요. 돈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거든. 제목이 러브 플레이일 거야 아마. 사랑, 기도 이런 건데 이 전체적인 형태 자체는 조형적으로 에러 V를 믹싱해서 만든 도상이에요, 전부 다. 밑에 머니라는 글자가 있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냥 언어로 하면 돈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 이런 거예요. 되게 감각적이네. 디자인적으로도 약간 포스터식으로 그려야지 하고 이제 그린 그림인데 되게 간결하면서 색감도 되게 감각적으로 보이는데요. 이 선생이 디자인했으니까 더 전문가지 그쪽. 이 바닥에 전문가 없더라고요. 지금 그 바닥 떠났고 그냥 중요하지. 사인 멋있다 이거 이렇게. 제가 볼때 그때도 말씀드린 양피지 같아요.
그지? 네, 양꼬치 같은 느낌이라서. 가죽 같다 그래. 한지인데 한지 여러 개 몰린 거잖아요. 그죠? 그지? 지금 한 7, 8배접 돼 있는 거지. 제가 그때 작업실 방문한 다음에 작업한 건가 그렇지. 보네. 여기부터는 신작들이지. 대략 작품 하나 그리실 때 얼마나 걸리세요? 80호 아니면 100호 정도 되는데 이런 거 한 달에 한 5점 정도 하는 것 같아. 진짜 부지런하시네요. 매일 해야지 그렇게 돼. 그러니까 뭐 삐끗하면 사실 그렇게 못 해. 그니까요. 왜냐면 이게 이제 약간 기분에 따라 작업할 수도 있잖아. 근데 네. 내 거는 약간 좀 이렇게 기계적이라 그래야 되나?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한 기간들이 있어. 그러니까요. 그래서 작가님들 작업할 시간도 없는데 어떤 알지 못하는 어떤 분이 그림 살 것처럼 불렀어. 시간 엄청 빼앗았어. 알고 보니까 그림 얘기도 안 해. 아, 그럼 왕짜증이지. 최악의 설명 아닌가요? 아, 최악이지. 시간 그날 다 아, 날렸는데. 근데 그런 분들 많아. 그니까 이거 그러면 난 아예 그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 뭐냐면은 그 작가랑 그냥 얘기하고 싶다. 아, 난 그것도 나쁘지 않거든. 왜냐하면 일반 사람들의 생각도 되게 중요하잖아, 작가들한테. 네네. 근데 그게 아니야. 슬쩍 이렇게 약간 걸쳐놓는 거 있어, 그니까 뭔가 할 것처럼. 그럼 그림 얘기도 안 물어봐. 아. 그런 거에 대한 약간 그러니까 대처하는 방법. 아, 대체 안 해. 그냥 안 만나는 안 거죠. 만나 그냥. 네. 얘기해보면 알아.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 네, 그런 그쵸. 사람들은 나 대화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 네네. 이 작가가 말한 것처럼 그런 분들이 있어, 진짜로. 그러니까 그림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왜 만나는지를 모르는. 심지어는 와서 작가한테 커피 사달래. 커피 안 주냐고. 아니, 그거는 그냥 내가 내지. 아, 낼 수 있는데 네. 근데 모르는 사람이야. 어? 예전에 이제 친구니까 컬렉터면 아, 당연히 커피 그렇지, 사는데 그렇지. 엄청 모르는 사람인데 그림 얘기도 안 아, 이 하고. 작가 최근에 그런 경험이 있었나 보다. 아니, 전 작가들님들 많이 상대하니까. 아, 컨설팅 할 때 꼭 컨설팅에 대한 그런 거 작가들 아니라도. 중에 고객이라고 내쉬고 왔는데 근데 약간 짜증나 진짜로. 그거는 좀 불편해 일단. 특히 여자 작가들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찍적거리는 그거는 내용이 이런적으로. 뻔한 거지. 네. 근데 여자 작가들은 한 번은 다 겪을 것 같은데. 다 겪지. 그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일단은 그림 살 수 있으니까 그 최대한 친절하게. 응. 근데 아닌 경우가 더 많아요. 가봤더니 옛날 꼰대들이 하던 수작 그냥 하는 거야. 그니까요. 그럼 피곤하지. 시간 너무 많이 허비되니까. 그러니까 그게 하루의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그러니까요. 그게 세상을 믿기가 어려워진다고. 그러니까요. 그거 진짜 그거는 별로야. 아니 마음에 들면 그냥 사야죠. 그치? 산 그림을 다음에 사는 거니까. 작가님 좀 궁금합니다. 내 갤러리 통해서 그게 맞잖아요. 그치? 근데 어디 작가 DM으로 불러내고 앉아 있어. 좀 있나 봐 진짜로. 요즘 꽤 많아요. 자기 뭐 컬렉터라고 막 저게 하면서 작가님 도슨트 해달라고. 도슨트 문화가 그림 감상하는 문화를 약간 전 망쳤다고 생각해. 약간. 아, 오히려. 작가가 왜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설명을 해주려면 갤러리스트가 일단 하고 아니면 근데 작가님한테 물어보는 것들이요 비생산적인 질문? 감상자가 추측하거나 자기만의 해석해야 될 영역인데 이걸 모음이에요. 교과서적인 답을 원한 거죠. 저는 근데 그게 도슨트한테 설명 듣는 문화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근데 아예 이거 전시할 때도 들어오시면서 도슨트 안 해요 이런 분들이 있어. 그러니까 그게 원래 당연한 건 아니잖아요. 당연한 건 아니지. 그렇잖아요. 당연히. 근데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시더라도 예를 들어서 여기 그림을 이제 기획하신 미술가는 하계사님이나 그림 파면은 갤러리스트가 해야 될 몫이 있잖아요. 물론 그래서 작가님들 이해를 많이 하고 많이 연구해야 작가님의 세계가 이렇다. 저는 이제 그림 소비하는 사람들의 그 수준이 올라가려면 질문부터가 좀 바뀌어야 되는. 이거 뭐예요? 뭐예요가 아니라 작가님은 그 당시에 어떤 처지에 있었길래 이런 걸 그렸을까? 작가님에 대한 그 인생을 물어봐야 되죠. 그게 저는 맞다고 봐요. 아, 그런 시대에 살아서 그럼 이렇게 그렸을 가능성이 있겠구나. 저는 약간 질문도 발전적으로 돼야 된다는 생각이 요즘 많이 듭니다. 완전 그 정도 질문하려면 공부하신 분이야. 근데 공부해야죠. 예술에 대해서 약간 이렇게 질문하는 스타일 자체를. 근데 대부분은 사실은 감상자분들 중에 예술학 책을 읽었을까? 아직 그건 아닐 것 같아. 근데 약간 매너랑도 관련이 있어. 그거는. 그렇죠. 그리고 그림을 보는 게 실질적으로는 감상이라는 의미는 아무 정보도 없는 게 좋아. 맞아요. 아무 정보도 없이 보고 내 나름대로 해석하는 게 좋아. 그리고 근데 그게 궁금해. 그럼 책을 사면 돼. 도록 사서 거기 클리틱 나오잖아. 네. 그 정도 알면 딱 정확해. 근데 작가한테 너무 꼬치꼬치 묻잖아? 그러면 이제 내가 다 얘기는 해주거든? 얘기를 막 해. 근데 얘기하다 보면 너무 꼬치꼬치 물으면 사실은 살이 막 붓고 뭐하고 삼천포로 갈 때도 있어. 그러니까요. 이상하게 갈 때도 있어. 그러니까 아니 애초에 질문 자체가 굳이 대답할 필요 없는 질문들이 많아요. 많지. 그래서 나도 여기 이제 전시하고 그러면은 갤러리 대표님한테 설명해달라 그래. 그냥 이렇게 해주세요. 나중에 이제 진짜 궁금한 거 있으면 얘기해주세요. 이러고 말거든. 그럼 이제 그거 짧게 하시니까 저분들은 이렇게 뭐 이렇게 냈어요. 근데 그 정도가 제일 좋은 것 같아. 그렇죠. 그리고 진짜 마음에 들면 그냥 사셔야죠. 부르지 말고. 선 구매, 후 토크, 1회 매너지. 그렇잖아요. 선구매 후 만남. 그렇죠.
이것도 작년 작품이 2004년부터 약간 이 컬러 시리즈네요. 그죠? 요 그림들을 좀 시리즈로 그렸고 여기 자연이거든. 자연을 수학적으로 그렸는데 인간의 형태를 내가 생각하는 신의 모습이야. 아, 약간 뭔지 알 것 같아요. 서구에서 추상적 개념을 인격화하는 그런 그렇지, 문화가 약간 그런 있잖아요, 거야. 신화에서. 그런 거. 내가 생각하는 어떻게 생각하고 그러냐면 만약에 성당이나 교회에 예수 그림을 그려달라고 그래. 네. 그럼 나는 어떻게 그려야 되지? 이렇게. 이 그림이야 그게. 뭐 절대자를 표현한 걸 수도 있네요. 절대자인데 뭐냐면은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 그 절대자가 인간의 몸을 가져왔잖아. 그러니까 인간일 수도 있는 거거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렇지. 네. 그러니까 고뇌가 있는 신인 거지. 고뇌를 가진 신. 진짜 신은 고뇌가 없잖아, 사실. 가질 필요가 없는 것이. 작가님은 미술사에서 어떤 작가로 남아야 의미가 있을까요? 뭘 표현하는 작가 양대원. 그러니까 앞에 뭐가 수식어가 붙는다면은 인간의 슬픔을 아름답게 표현한 작가. 또 그거로 남고 싶어. 그러니까 인간의 슬픔을 아름답게 표현한 작가. 근데 슬픔이라는 게 내가 생각하는 거 막 통곡하고 그러는 게 아니거든. 저런 거 있잖아. 멜랑콜리한 거 있잖아. 네. 약간 그거에 가까워. 뭐냐, 멜랑콜리하고 슬픈 감정을 가졌을 때 악한 마음이 안 들어. 그때는 오히려 진짜 제일 말랑말랑할 때야, 마음이. 그런 것들을 나 이제 미술가니까 그걸 아름답게 표현하고 싶어. 이렇게 뭔가 사람들이 봤을 때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조형적으로도 그렇고 색감적으로도 그렇고. 그전에는 너무 직설적으로 표현했던. 그러네, 좀 직설적이다. 작업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 같아. 작가님 전체적으로 약간 우울함이 진짜 깔려있네요. 그지, 전체적으로 다 그래. 내가 아까 말했듯이 그냥 여건이 그랬어. 작가님 작품을 어떻게 브랜딩하면, 그거는 이 작가 같은 분들이 이제 해야지. 원래는 갤러리가 해야 될 거예요. 그죠? 그렇지. 네. 이걸 할 수 있는 데가 있을까? 근데 그게요, 대부분 작가님들이 전 이해는 하는데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걸 도와준 사람 필요한데 그거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걸 도와줄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물어보면 하나도 또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저 그걸 너무 많이 느껴서, 아니, 작품은 좋은데 그러면 큰 작가로 성장하거나 아니면 판매가 잘 되려면 이 작가가 왜 다른지에 대한 그 이유가 준비가 돼 있어야 되더라고요. 명확함이 있어야 돼. 차별화된 명확한 게 그러니까요. 있어야 돼. 그게 준비 안 돼 있으면요, 저도 팔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렇지. 근데 그걸 갤러리가 해야 되잖아요. 아니면 평론가님들이, 근데 막 글 되게 많이 써왔잖아요, 평론가님들. 그 많은 글을 받았는데 작가님 측근들이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최근에 많이 보여요. 작가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 만나는 게 운명인 것 같아. 문화문인데 그게 작품 자체가 브랜딩이 강해서 누가 봐도 이 작가 누구다. 근데 우연히 이 기법이 별명이 붙어가지고 뭐뭐 막 화법, 뭐뭐 산수가 막 붙으면 되게 유리하죠. 그렇지. 우연히. 아무래도 그것도 만드는 거 능력이. 그것도 브랜딩이지. 그걸 만드는 거는 미술계의 갤러리스트나 그렇지. 학예사님들, 평론가들이 해야 될 그렇지. 일인데 그것들의 몫이지.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평론하는 서문을 긁어보면 제3자가 돼서 계속 보려고 하다 보니까 내 글을 웬만하면 안 읽을 거라는 걸 가정하고 써요. 저 기대를 안 하죠. 그래서 아예 편하게 좀 이해하게끔 최대한 하는데 읽는 사람이 읽더라고요. 그러면 고맙죠. 아니, 이 글을 제3자가 봤을 때 웬만하면 흥미가 없다는 걸 가정하고 글을 쓰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방법적으로 그 글을 읽는 사람은 당사자 작가거나 작가님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건 아니면 본인 글 쓰는 분, 그러니까 어차피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약간의 그런 거에 대한 감이 있으면 너무 자기만족적인 글이 안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런 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냥 웬만하면 제3자 됐을 때 못 알아들어요. 거의 다 그래요, 제 생각에. 아무튼 제 생각일 뿐이니까요. 근데 작가님 작품은 일단은 누가 봐도 양대원이랑 다 구별되니까. 그런 면은 있지. 언어로도 뭐뭐에 뭐뭐를 한 작가다, 또 확 꽂히게 그게 있으면 되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 개인적으로. 그런 브랜딩을 누군가 해야지. 그쵸. 그 갤러리 님들한테 얘기해달라고. 이 작가님이 열심히. 여기가 이제 마지막일 거예요. 여기 가장 고들을 기다리며. 이게 올해 작품인가요? 작년에 올해 걸쳐서. 올해 작품은 아직 발표 안 했나 봐요. 올해 작품. 그렇지. 요거 시리즈의 올해 작품들이 계속 연결해서. 작가 쓴 얼굴이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저게 삿갓이라기보다 뭐냐면 내 아저씨잖아. 나이로 딱 아저씨들이 등산 갈 때 쓰는 모자야 저게. 중년의 어떤 약간 그런 거 생각하고 이미지를 만든 건데 근데 또 그 이미지가 주접되게 뭐냐면 삿갓만 딱 보면 약간 섬 같잖아. 이렇게 약간 섬을 이렇게 단순화시킨 약간 그런 느낌도 있는 거야. 작가님 작품 중에는 천 휘날리는 이런 모양이 많네요. 기본적으로 가져온 거는 저거 껍질. 껍질이요? 껍질. 육체를 상징. 작가님 작품은 이런 분들이 뭔가 크게 반응하더라 그런 게 있나요? 약간 구매하셨던 컬렉터님도 만나봤을 약간 보셨을 독특한 거고. 분들.
아, 독특한 분들이 좋아해요? 약간 좀 삶이 평화롭지 않은 분들. 아, 그래요? 그런 분들이 좀 좋아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의외성을 좋아하는 사람들. 의외성? 약간 그런 사람들이 좀 좋아하는 것 같고. 아, 지금은 사실은 전체적으로 작품 보면은 그냥 좋아해요. 뭐 싫어하진 않아. 느낌상 그건 알 수 있잖아. 좋아하는데, 그게 이제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어. 그런데 뭔가 작가들 중에도 이렇게 막 뭔가 생각이 많은 분들 있잖아. 네. 그런 분들이 좀 좋아해. 그러니까 이 DM 같은 거 받다 보면은 네. 내가 그분들 작품을 보면 좀 어두워. 굴루미한 분들이 그렇지 막 이렇게 뭐 나대는 작품이 아니고 이렇게 네. 어두운 작품 하시는 분들이 DM이 좋아. 뭐 얘기하고 그러는데 대부분 고민이 그런 거야. 뭐냐면 그 감정을 어떻게 도상화시키느냐. 핵심이 그거야. 아, 어떤 식으로 작품 하세요? 이런 거 질문해요? 도상화시키느냐 이거지. 네. 그럼 이제 대부분은 나이가 나보다는 어린 경우가 되게 많죠. 대부분 이제 그걸 되게 궁금해. 왜냐하면 내가 지금 도상을 만들어낸 것들이 있는 걸 만들어낸 게 아니잖아. 있는 걸 변형시킨 것도 아니거든. 네. 지금 처음에 30년 전에는 이미지가 있었을 수 있지만 지금은 그냥 생산된 거거든, 그냥. 그러니까 그걸 약간 신기해, 그런 부분들로. 근데 나는 머릿속에 나온 거니까 그걸 설명할 수가 없어. 그냥. 그렇죠. 그 무의식의 영역이라서. 그래서 그냥 돈 그러면은 물론 지폐를 지금 동전은 생각 안 하잖아. 돈 그러면 뭐 지폐 아니면 카드 생각하잖아. 근데 나는 돈 그러면 무조건 동전 생각이라. 그것도 유럽 동전.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이거 보고 방울이나 목탁 같대. 그런 느낌도 있어요. 이게 약간 뭔가 이미지 만들 때 사람들이 각기 다르게 생각하는 것들이 많을수록 나는 좀 행복해. 재밌죠.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그런 표현들을 안 하는 이유가 그런 부분들이 약간 있는 거. 너희들 생각할 땐 어때? 약간 이런 것들이 있어.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작가님들이 그림을 감상하는 분들한테 질문을 해야 된다고 봐요. 어떻게 보이냐고. 그지? 아, 그거 재밌는 발상. 그게 오히려 아, 이렇게도 보는구나. 그치. 나한테 그럼 그거 또 활용할 수 있잖아. 또 약간 그런 것들을 갖다가. 네, 이렇게도 상상할 수 있겠구나. 그쵸. 작가는 오히려 던지어서 질문을 내는, 한번 생각해봐. 힘들게 만들고 쉽지 않게. 근데 그게 목적이야 사실은. 영화도 그냥 보면 즐겁고 2시간 가 있고, 근데 끝나고 아무것도 안 나는 영화가 있는 반면에 보는 내내 되게 불편하고 찝찝한데 걔도 영원 오래가는 작품. 그렇지. 그런 거와 비슷. 뭐 후자가 좋은 거겠지 당연히. 뭐 둘 다 장단점이 있다고 보는데. 나는 후자 쪽이야. 아, 그쵸. 작가님들 그런 걸 다 웬만하면 원하죠. 그거를 감동이라 그러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모셔닝이 마음에서 일어난 거잖아, 아무튼. 네. 뭔가를 일깨운 거잖아. 작가들은 다 그걸 꿈꾸지. 내 작품이 근데 누군가를 일깨우고. 작가님 어떻게 보면 미국 쪽 미니멀리스트들 약간 형식적으로는 약간 겹치는 거 있는데 감정 자체를 배제하는 거를 추구하는 사람 많은데 작가님은 완전 정반대네요. 그치. 그런 거는 나도 모르게 차용이 된 건지 아니면 내 감성이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애초에 내가 그리고 싶은 건 감정이야. 감성적인 어떤 것들이. 약간 디자인 그게 약간 다른 거네요. 그렇지. 미니멀리스트들이 비우는 거 좋아하고. 감정을 배제시킨 거니까. 네. 이거는 약간 단색화 계열 쪽도 약간 그렇지. 그런 것 같고. 뭐 학문적일 수도 있고 사실은 그런 부분들은 논의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 그 부분은 그거를 보고 감동적이다 이런 사람 난 너무 이상해. 약간 이상해 솔직히. 그게 약간 가식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약간 막 이런 생각 솔직히 들어. 벽지 스타일 미니멀리즘 작품 보고 난 뭐가 떠오른다 뭐 그런 거 약간 허세일 수도 그럼 있죠. 그 사람은 계속 아파트 들어가서 벽지 보면서 그렇죠. 그걸 감정 느껴야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네네. 근데 그거는 글쎄라는 생각이 들어 나는 잘 모르겠어. 제 생각엔 마크로스가 똑똑한 게 전략적으로 세뇌를 좀 잘 시키는 것 같아요. 아, 울지어다. 그렇지. 진짜 울어버리게 만드는. 종교 성당 이런 데 그림을 많이 누는 이유가 그것도 굉장히 전략적으로 맞아 떨어진 것 같아. 근데 마크로스코가 똑똑한 게 그 종교가 뭔가 사람을 이렇게 나쁘게 세뇌시키고 지배하는 거를 절대자 10만 없이 세뇌 그거를 아니면 구원이지. 그 똑같은 형식을 말이지. 자기 추상에 가져오니까 눈물을 흘리는 사람 그제에서 나와 소통한 것이라면 눈물 흘리고 싶게 만든 거죠. 그러면 내가 이제 간사 가면 안 흘리면 이상하잖아. 안 흘리면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흘릴 수밖에 없지. 전 절대 눈물 안 나오더라고요. 물질로 보면은 눈물이 날 수가 없지. 마크로스코가 어떻게 보면 형식은 미니멀 같은데 그분도 엄청 감성을 아니 자극하려고 하는 표현주의적이잖아. 테크닉 같은 것들은 좀 표현적인 것들이 있잖아. 약간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섞인 것 같아요. 형식으로는 되게 미니멀한 것도 있는데 이제 미니멀이지. 안에서 엄청 감정을 자극하는 목적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그 경계 지점 같은데 표현하는 거 보면은 네. 이제 거기서 약간 추상 표현주의적인 느낌이 나. 그래서 그것들 약간 벗어난 것 같아. 이렇게 약간 차갑거나 이런 것들을 벗어나고 그렇다고 뜨거운 것도 아니야. 아까 말한 것처럼 약간 종교적으로 느껴지는 게 그런 부분이 약간 있는 것 같아. 전략을 잘 잡으신 거예요. 아, 그치. 그러니까 돼가지.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거를 퍼포먼스로 했잖아. 이렇게
500호짜리인가 몇 호짜리 갖다 놓고 막 그리는 거, 빨간색으로 막 칠하는 거 했잖아. 근데 그런 것도 그러니까 거기 먹힐 수가 있는. 그러네요. 부러울 따름이지. 근데 약간 유대인 출신이라서 종교적인 거에 약간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아무래도. 핏줄 자체가 아무래도. 우리나라 영적인 거 좋아하는 민족이죠. 우리는 좀 근데 색깔이 이상하지. 엉뚱한 얘기하네 지금. 아무튼 작가님 오늘 감사합니다. 그림 아이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전시 얼마 안 남았지만 한마디 홍보 메시지 우리 허대미술 구독자님한테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허세미술관 구독자님 1년 만에 뵙네요. 2년이에요. 2년 만에 다시 만나 뵙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허세미술관 사랑해 주시고 또 제 전시가 5월 18일까지 이 작가님이 밑에 로고 달린데 거기서 전시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많이 와서 보시고 제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여러분들한테 어떤 마음을 전달하는지 와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